일상용으로 하나만 차를 가져가야 되는 환경, 여기서 타이칸을 추천드리기는 힘듭니다. 전기차를 처음 타신 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가속력입니다. 내연기관은 일정 수준의 엔진 회전수, RPM을 만들어야지만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죠. 하지만 전기차는 모터, 바로 즉각적으로 최대 토크를 뽑아내기 때문에 내연기관 모델에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한 그런 가속감을 선사해 줍니다. 때문에 마치 전기차를 타면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포츠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많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제동, 또한 이상적인 코너링 성능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자, 스포츠카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포르쉐죠. 그런 포르쉐가 전기차를 만든다면 당연히 다를 겁니다. 제가 지난해 포르쉐 타이칸 4S를 타보고 상당한 매력을 느꼈었는데요. 오늘은 터보 S입니다. 터보차전 없지만 터보라는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더 커질 텐데요. 자,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아쉽게도 너무 추운 날이에요. 지금 영하 지금 뭐 한 4도 5도 정도로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어도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타이칸 터보 S가 가지고 있는 이 성능을 100% 체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뒤에 가속 정도는 체감할 수 있겠지만 균형감을 다 느끼지는 못할 텐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타이칸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인 만큼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부가적인 매력들 한번 느껴보죠. 그래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택했고요. 사운드 들리시나요? 자, 이건 뭐 사운드를 논하기 이전에 엄청난 가속이 뽑아져 나옵니다. 자, 지금은 뭐 사실 이렇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군데군데 좀 얼어있는 그런 구간도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하면서, 이 차값 비싸거든요. 2억 6천 정도 하니까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전기차의 가속 성능은 대단합니다. 근데 다른 전기차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 가속감 자체로 보면 매우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가속이 느리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가속을 해줍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 그랬죠. 짧은 가속 구간, 여기서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운전자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선사하면서 매우 빠른 가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 스피드미터가 올라가는 그 시간도 사실 빠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노면 여건이라든지 타이어 때문에 코너링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스티어링 휠을 지금도 뭐 이렇게 가볍게만 돌려도 타이어 스키드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금도 사실 한계로 보면 이 정도면 사실 뭐 일반적인 승용차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평균적인 G값 정도인데, 뭐 오늘 여건이 이러니 뭐 이 코너링에 대한 부분, 요것은 조금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어의 패턴을 감안했을 때는 대단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뭐 다른 얘기는 일단 둘째치고 이 차가 과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팀은 지난해 911 터보 S를 테스트하며
빠른 가속에 놀란 바 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으로 가속시간 2초대를 기록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타이칸 터보S도 공식 2.8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타이어 때문에 이상적인 성능을 내지는 못했죠. 저희가 테스트한 환경에서 가장 빠른 기록은 3.1초였는데요. 기존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었던 것은 테슬라 모델 S P100D였습니다. 기록은 3.19초였죠. 이 기록을 넘어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이러하니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네, 다음엔 2초대가 가능할 겁니다. 물론 발진 가속 3초대 초반의 성능 대단합니다. 하지만 타이칸 터보S를 직접 운전했을 때 가속감이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체감으로 느껴지는 가속 성능은 이것보다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 이 911 터보 S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칸 터보 S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이 전기차만의 특성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자,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스포츠 사운드라는 것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자,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자, 이제 코너링을 마치면서, 자, 소리 들으시나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운전자를 자극시키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물론 내연기관 엔진처럼 뭔가 그 폭발적인 힘을 소리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없다면 정말 이 운전하는 재미가 많이 반감이 될 텐데, 자, 차량 자체는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성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없다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네, 뭐 사는 게 재밌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즐기고 있는 그 순간만큼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는 거기다 많은 걸 투자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는 좋습니다. 물론 국산 차들도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죠. 특히 뭐 GV60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스포츠 사운드는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내연기관의 것과 이것과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내연기관 것이 좋아요. 그건 아직까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스포츠카에서 요구되는 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코너링이다. 자, 오늘은 코너링 성능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타이어의 성능 안에서 핸들링만큼은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링도 사실은 타이어 끝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자, 모든 자동차의 성능은 타이어와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 타이어의 패턴 자체가 약간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다른 윈터 타이어보다는 경도값이 약간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절보다는 패턴의 움직임이 조금은 나타나는 편이죠. 근데 핸들링 부분, 타이어에 의해서 훼손되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핸들링은 어지간하게 잘 달린다 하는 그런 내연기관 차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서스펜션이 당연히 하드하겠죠. 지금 차체에 걸리는 그런 하중, 쉽게 말해서 바디롤은 매우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승차감이 매우 좋거든요. 자, 배터리를 밑으로 깔았죠. 우리는 여기서 안정감을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셰시 밸런스가 매우 잘 맞고 이 전기차의 특성, 이로 인해서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승차감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댐퍼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느낌은 거의 받지 않게 되죠. 자, 여기서 댐퍼를 풀어주면 승차감은 더 좋아집니다. 일상에서 타고 다닐 때 제가 어제도 타고 있는 동안에 그런 점들을 느꼈거든요. 와, 뭐 이거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이래서 바디로를 처리할 수 있겠어?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무너질지언정 이 타이칸은 최고의 핸들링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칸은 포르쉐가 만든 순수 전기 스포츠카로 J1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포르쉐 모델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유의 램프 디자인을 통해 타이칸만의 매력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세단의 틀로 만들어졌지만 파나메라보다 더 날카롭고 역동적인 자태도 보여줍니다. 최저 지상고는 약 12cm 정도 되고요. 커다란 휠과 그 안을 가득 채운 브레이크 캘리퍼, 이 차가 예사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후면부는 신형 파나메라와 유사해 보입니다. 최근 포르쉐가 자주 쓰는 길게 뻗은 램프 그대로 들어가 있죠. 리어윙은 시속 90, 160, 200km에 맞춰 3단계로 각도를 바꿔줍니다. 인테리어도 최신 포르쉐 스타일인데요.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썼지만 실린더 형태를 유지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표출해내는 것도 좋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손에 잘 잡힙니다. 타이칸에는 총 3개의 디스플레이가 쓰입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하나 추가할 수 있는데요. 다른 승객이 탔을 때 내 차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자랑하긴 좋지만 배터리를 아껴야 하는 전기차 특성을 감안할 때 추천할 만한 아이템은 아닙니다. 전동 시트는 매우 편한데요. 하지만 다른 포르쉐처럼 조금은 공격적인 운전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쉐가 설정한 좌석, 그곳에 내가 끼워 맞춰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공간은 BMW 3 시리즈를 타보셨다면 유사하거나 조금 더 작은 공간이라고 느낄 겁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것이 달려있는데 성능은 무난합니다. 다른 포르쉐 모델에서 사운드 시스템은 사치스러운 항목인데 배기 사운드에 음악이 묻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정숙성이 좋은 전기차라면 오디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음성인식 기능도 있는데요. 하이 포르쉐,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주변 조명 파란색으로 바꿔줘.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기능은 수행해 주거든요. 하지만 말귀를 정말 못 알아먹기 때문에 각종 기능을 그냥 손으로 눌러서 수행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자, 스포츠카에서 중요한 또 다른 영역, 제동 성능도 한번 볼까요? 스포츠카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대부분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일수록 제동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겨울철 미끄러운 노면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떠셨죠? 정지하고 싶은데 차는 계속적으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인데요. 고성능 차를 운전할 때도 가장 무서운 것은 높은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만큼 감속을 하지 못해 코스를 벗어나 본 경험이 있다면 제동의 중요성을 더 확실히 알게 되겠죠. 타이칸의 제동거리 어땠을까요? 타이칸 터보 S는 수차례 시험한 결과 약 38m 정도의 최단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말이죠. 만약 본격 사계절 타이어 또는 여름용 타이어를 끼웠다면 보다 짧은 제동거리를 보여줬을 겁니다. 어쨌든 타이칸 터보 S의 제성능을 다 확인하지 못한 점은 아쉽네요. 네, 아쉽게도 제동 성능은 그냥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윈터 타이어를 꼈을 때 역시 뭐 이 정도가 밀리는구나. 네, 10 피스톤 캘리퍼도 타이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구나. 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이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네, 전륜에 10 피스톤, 리어에는 4 피스톤이 장착됩니다. 전기차는 특성상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911 터보와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포르쉐 911 터보 S는 1620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게 배분도 뒤쪽으로 62%가량이 몰려 있었죠. 반면 타이칸 터보 S는 236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졌는데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 적재에 의한 무게 증가죠. 그래도 무게 배분에서는 48대 52로 좋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이 덕분인지 최대 가속을 이어갈 때 911 시리즈와 달리 프론트 쪽이 가벼워지는 현상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게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가해지는 부담을 당연히 이 브레이크 그리고 타이어가 다 감당해내야 되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만족감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타이어는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윈터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이제 사계절 타이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포르쉐 타이칸 터보 정도라면 사계절보다는 그래도 서머 써주고 겨울에는 현재처럼 윈터를 써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면 뭐하러 이런 차를 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 차 스포츠카죠. 그러면 911을 사는 것과 타이칸을 사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는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자, 타이칸 4S 정도면 그래도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911과 차별화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지만, 성능 자체는 타이칸 터보 S가 월등히 좋은데 가격대 역시도 월등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뭐 911 터보 S까지 접근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911의 상급 모델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일상용으로 하나만 차를 가져가야 되는 환경, 여기서 타이칸을 추천드리기는 힘듭니다. 제가 뭐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여건상 반팔을 입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겨울에도 반팔을 입는 이유는 이게 활동하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긴팔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반팔을 선호해 왔는데, 차를 타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은 뭐였냐면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시려요. 위에 상체보다 지금 이제 발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시려서 거기서도 조금 아쉬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력 때문에 이 히터를 많이 가동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 타이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를 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인데, 또 이게 있습니다.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 내 차에 대해서 단점을 요만큼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장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많이 하고, 이제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장점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겨울철에 타기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이 멘트하면서 지금 타고 있는 동안에 스타트를 할 때는 74%의 배터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건에서 막 엄청나게 그렇게 쏘고 있지도 못하는데 이미 배터리는 5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일상주행을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이때도 배터리 소모가 많았거든요. 물론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까지 춥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 자체는 저희가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되는데, 와, 실주행거리로 놓고 보면 이거 200대 중반, 그리고 충전소까지 가야 하니까 그런 여유 마진을 감안하면 조금 빡빡하거든요. 이 차는 그래도 히트펌프를 갖고 있죠. 옵션으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자, 겨울철에 나는 백업용 차가 하나 더 있다, 이런 것이 아니면 전기차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타이칸처럼 고가로 접근할 때 이 차 하나만 있다면 이거 완전히 망이거든요. 자, 전기차의 특성, 매력 확실하게 아시고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전기차로 봤을 때 타이칸 터보 S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파워트레인 잠깐 볼까요? 타이칸은 앞뒤의 모터를 갖고 있습니다. 앞쪽 모터는 190kW급 파워와 400Nm의 토크를 낼 수 있는데요. 뒤쪽에는 더 강력한 힘을 내는 모터가 들어가는데 335kW 출력, 550Nm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터가 시너지를 낼 때의 최고 출력은 625마력이고요. 하지만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때 오버부스트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때의 출력은 560kW, 우리 기준으로 761마력이 됩니다. 최대 토크도 이때는 무려 107.1kgm/m를 낼 수 있고요. 배터리는 리튬이온, 최대 용량 93.4kWh급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83.7kWh 정도입니다. 안전을 위한 선택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리어에 있는 변속기가 되겠죠. 다른 전기차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그런 조건인데, 초반 발진할 때는 1단 기어가 가속력 그리고 순발력을 확 올려줍니다. 그리고 고속, 여기서의 효율성을 끌어낼 때는 2단 기어가 역할을 해주죠. 타이칸은 저속 그리고 시속 100km 내외까지 1단, 이후부터 2단 기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속도계를 기준으로 약 80km 중반에서 95km 내외에서 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를 타면서 변속 감각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룹사에 있는 다른 모델에도 공유가 되고 있긴 한데, 역시 이 기술을 선도하는 최고의 스포츠카 브랜드다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서 좋네요. 작년에 4S를 타보고 지금 이 터보를 타보고 있는데, 야, 터보 S가 확실히 그래도 이름값은 제대로 합니다. 못해도 이름에 터보를 붙였다면 그 차는 분명히 최강 포르쉐죠.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의 뭐 다른 모델이 아닌 이제 소토 제로라는 모델인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겸이 많은 타이어는 아닌데 특성만큼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사계절과 윈터 타이어 그 중간 이쯤에 되는 포지션이니까 의외로 뭐 포르쉐 타이칸 혹은 이제 911 같은 모델과는 어느 정도 이제 매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일단 대단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자, 스포츠카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차는 충실하게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매력마저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죠.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면
가령 테슬라와 비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모델 3 퍼포먼스 물론 잘 달리죠. 하지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주행 마일리지라는 부분을 득하기 위해서 다른 세팅 값들이 많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인데요. 반면 타이칸은 움직이는 측면, 주행하는 측면에서 만족감을 더 많이 높여놨습니다. 때문에 가속 페달을 띄었을 때도 차가 에너지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코스팅,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스포츠카의 본질 중에 하나는 운전하는 재미인데 에너지 회수를 위해서 운전 재미를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점, 바로 그 점도 이 타이칸이 갖는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타이칸은 아마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느낀 것은 사실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충실하게 오늘 가져온 만큼 다음이 더 기대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반쪽짜리 시승이고 오늘 뭐 도로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은 것들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강렬한 그런 매력을 보여준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를 만나봤습니다.